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배당 소득 세율 조정에 이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 투자자들에게는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일부 대형 업종, 특히 제약 업종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순환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동력이 생겼죠. 물론 이제 경계 요인도 있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부진했잖아요. AI 버블론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환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투자자들이 좀 조심스러워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 워낙 최근에 이제 좀 매수세가 또 올라갈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 올라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급에선 외국인이 다시 매도하긴 했는데 전기전자 업종에 매도가 집중했고 순매수 업종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고,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뭐 제약, 증권, 금융, 자동차, 일부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다양한 종목들, 특히 이제 제약주를 축으로 해서 증권, 금융, 이렇게 업종 성격이 조금 다른 종목군들인데 어쨌든 다양한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뭐 아시아 증시에서 뭐 올라간 나라들이 더 많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좀 유난히 강했고, 특히 코스닥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보면 11개 업종 중에서 테크, 기술주 빼놓고 나머지가 다 올랐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에서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간 업종이 헬스케어 쪽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2.3% 올라서 제일 많이 올라갔죠. 또 에너지 업종이 그 다음으로 올라갔고, 우리나라 오늘 화학 업종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재 쪽이 또 그 다음 강했고, 우리나라 오늘 뭐 석유화학, 화학주들 이런 것도 강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미증시가 강했던 종목군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딸려서 올라갔다, 이런 점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중요한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긴 꼬리, 그 이후에 상승, 이틀 안에 한 번 더 세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한번 밀어내기가 있었는데 제가 뭐 몇 번 설명드린 거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1분 차트에서 30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300선은 선물의 매도 세력과 현물의 매수 세력이 충돌하는 자리인데, 저거 위에 있다라면 주식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할 때고, 저 선 아래에 있다라면 선물의 매도세가 되게 강할 때다. 근데 오늘 그 선에서 땅 튕겨서 다시 밀고 올라갈 정도로 웬만하면 주식을 사야지, 그러니까 이런 힘이 계속 장중 내내 이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더 중요했는데 좀 어정쩡했었는데 오늘 큰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2.5%짜리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아랫골이 달렸던 저 자리가 이번 조정의 어떤 저점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특히 이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저 이틀 전에 나왔던 1300개, 그러니까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이번 주에 1200개 이상 상승 종목이 한번 나와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시도가 더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틀 전에 이제 1300개 이상의 상승 종목이 나왔죠. 저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시장이 되게 부진했다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정도의 힘이 한번 붙은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이 한번 붙고 나면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주 저런 매수세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 몇 개 가지고 지수를 올렸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들어올린 거는 이전과 다른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저 1300개 상승이 이후에 이제 지수가 밀릴 때마다 몇 번 밀리면 또 그 다음에 맞받아 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예전보다 강해졌구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 보면 우선 이제 안 좋았던 거, AI 관련된 뉴스가 좀 부정적이긴 했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AI, 엔비디아 지분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알려져서, 이게 혹시 AI주 고점 아닌가? 이게 왜 굳이 엔비디아 대장주 갖고 있으면 되는데 왜 팔지? 뭐 다른 데 올인해봐야 대장주만 하겠어? 근데 엔비디아가 피크잖아,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팩트를 보면 일단 매각 자금은 AI에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 AI에 투자하는 거고, 소프트뱅크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또 보면 2017년에 샀던 엔비디아 지분 전체를 2019년에 싹 다 판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안 팔고 내비뒀으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엄청나게 뭐 투자를 다이나믹하게 잘하고 그런 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 투자 뭐 매도 타이밍만 보면. 그래서 뭐 저 뉴스 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다른 뉴스하고 섞이다 보니까 대장주를 팔 정도면은 업황 피크인가 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걱정이 나올 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버리가 이제 그 AI 업체들 가지고 또 뭔가 또 메시지를 안 좋게 보는, 저기 순익 조작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면 이유가 이제 감가상각을 왜곡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자기 자산으로 갖고 있다고 치면 휴대폰을 보통 3년 주기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으로는 100만 원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는 6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30만 원대만큼은 이제 지출로 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클 버리 주장에 의하면 이걸 3년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 회사들이 5년으로 잡고 있다. 그러면은 5년이면 감가상각 1년에 33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순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왜곡한다라는 건데, 근데 그걸 3년이라고 하는 거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알아서 하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문제 삼는 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며칠 있다가 또 추가적으로 자기가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어서, 이거 AI가 좀 며칠 동안 고전하는 거 아닌가, 또 그 시기에 엔비디아 실적도 나올 텐데,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제 투자들이 긴장을 좀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AI주 숏 포지션을 구축한 사람이라, 그리고 성과가 숏에서 그동안에 되게 잘 났던 사람은 아니에요. 1분기부터 엔비디아 숏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 수익 베팅한 거 그거 내기 위해서 좀 오버한 것 같다. 뭐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재료들이 섞이면서 부담으로 작동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어 위브가 폭락한 점도, AI의 대표적인 어떤 수혜주 분류가 되는 이 종목도 폭락하다 보니까 뭐 이게 반도체에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뭐 아시아 증시에서 그렇다고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TSMC 괜찮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나온 뉴스긴 한데 이제 파운드리가 흑자낼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더라. 뭐 증권사 예측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뭐 저런 계획이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AI주 나온 뉴스에 대비 장 초반에는 좀 영향을 받았는데, 장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면서 좀 낙폭을 줄이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또 오늘은 뭐 제약이었어요. 뭐 제약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 비만 치료제 효과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가동이 됐고,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하고 그 3조 8천억 원대에 이르는 기술 이전 빅딜을 성사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데다가 오늘 또 이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 증시의 순환매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이렇게 또 투자자들의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팔아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뉴스들 보면, 우선 대통령이 이제 대주주 아닌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검토해라 어떤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세제 혜택이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세제 혜택 줄 게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 아마 보유 기간에 따라서 배당금 받을 때 세율을 좀 인하해 준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보유했을 때 뭐 1년 보유한 사람은 배당세율을 뭐 예를 들어서 25% 적용한다 그러면 2년 차는 뭐 12%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서 장기 보유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건데, 이 자체보다는 시장에서는 어쨌든 메시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력하구나. 그래서 어쨌든 5,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려는 어떤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이 또 입증이 되는 거라서 요게 이제 효과가 있었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자사주 소각 문제, 기존 자사주 같은 경우도 1년 내 소각하는 3차 상법 개정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회사에서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자사주 매입을 했던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소각이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는 한 주당 얼마짜리냐가 되는 거잖아요. 한 주당 얼마냐를 보는 건데,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하면 주당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정말 증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존 자사주 매각 같은 경우도 이제 옵션을 걸어서 뭐 우리사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스톡 옵션으로 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사주 소각이 상당 부분 실행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가 오늘 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자사주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또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케미칼, 사실 화학업종이 업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실적도 지금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실적 바닥을 쳤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또 어필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오늘 그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끝났고 5일선에서 버텨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그거를 5일선에서 커버를 하면서 버텨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는 오늘 시가총 1, 2위 빼고 15위까지 놓고 보면 삼성바이오는 거래 중지 기간이니까 1, 2위 빼고 15위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4.5포인트를 뺐는데 나머지로 다 올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50포인트 정도 지수가 플러스 난 거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제약바이오의 날, 보면 뭐 로봇이나 뭐 2차전지는 어정쩡했는데 제약바이오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2.5%나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주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커지면 그것도 좀 불안하긴 해요. 이 종목군들이 워낙 좀 등락폭이 커서 지수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좋긴 한데, 지수 올라가면 좋죠. 뭐 근데 이제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측면도 나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 4,300억 매도했는데 코스닥은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매도 보면 전기전자 업종만 1조 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놓고는 매수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미국에서 AI 관련된 이슈, 그것 때문에 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 중에 일부 자금은 다른 종목 매수하는 데 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9천억 팔았잖아요. 두 종목을 9천억 팔아서 근데 순매도 3위가 한국전력인데 630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종목에만 매도를 집중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매수는 이제 셀트리온, 오늘 뭐 유한양행 이런 것들, 뭐 SK 바이오팜,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철강, 은행,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 이런 것들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매수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 금융주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매수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에코프로 뭐 이런 거, 엔터주 이런 거 팔았는데 역시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 상단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매도 쪽에서는 2차전지, 엔터, 그리고 일부 반도체주들 들어갔고요. 기관이 오늘 역시 기관도 제약바이오인데 매도 쪽에서는 그 반도체주가 생각보다 매도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그 반도체 많이 팔고 절로 넘어갔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보니까 뭐 매도한 종목군이나 매수한 종목이나 숫자가 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냥 제약바이오에 집중했다, 몇몇 종목군들. 순매수 1, 2위 종목만 해도 벌써 뭐 거의 1,000억 원 이상이 저쪽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매수에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은 알테오젠과 리카켄바이오에 집중을 했구나라는 점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선 일단 AI 논란이 오늘 이상하게 AI 관련해서 악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공매도 세력들이 부풀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하락은 아시아 증시에서 커버를 했어요. 그러니까 TSMC도 괜찮고 하여튼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밀리면 뭔가 좀 이상해지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증시가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 문제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금리나 이제 문이 열렸다, 금리 인하를 위한 빌드업이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구도에서 어느 쪽으로 뉴스를 몰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한동안 삼성전자 다시 매수를 했다가 오늘 다시 제법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전 대비 오후에 이제 매도 페이스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오늘 비슷하게 매도하면 시장이 못 견딥니다. 저 정도로 매도하면. 오늘 기관이 아무리 샀다 하더라도 외국인들 매도한 거에 절반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적어도 하이닉스까지는 몰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멈춰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오늘 뭐 제약, 철강, 화학, 증권 등등의 종목들이 올라가서 뭐 예전식 표현을 하면 뭐 가치주들, PBR 밴드, 약간 저 PBR 종목들 뭐 이런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거 되게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큰 종목들의 매도가 집중될 때 투자자들이 그거 팔고 대체 종목을 산다라는 거는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팔면 하락해야 되는데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서는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왜 다행스럽다고 보냐면 제가 이제 코스닥 ADR 설명드릴 때 이거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웬만하면 2주 이내 저 위치 위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되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하나가 있는 거다, 센 게.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드릴 때는 저는 웬만하면 이게 이제 이 위치에선 특히 1200개 이상의 상승 종목만 나와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와서 망정이지 그게 안 나왔으면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최근에 대출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잔고 늘어났죠. 마이너스 통장이 있죠. 스탁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카드 대출로 아마 주식 산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주식시장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것만 반대매도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갚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코스닥이 말도 안 되는 위치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 지수가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1200개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지금 꼬리 이후에 이제 이틀 이내 큰 상승 나오고 하여튼 이런 구도가 돼서 일단은 좀 다행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근데 신용 투자가 많아서 올라갈 때 이제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좀 빈번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자리도 좀 덜어 나오긴 할 텐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지수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업종별 수급 동향에 집중해야 될 때라서 이런 부분에 계속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기, 몸살 이런 거 조심하세요. 저 지금 한 이틀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모두 좀 건강 좀 각별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 빈말로 하는 거 아니니까 전부 좀 잘 건강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이왕 보신 거 꼭 눌러주셔가지고 좀 10만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